타이레놀은 진통제, 또 네. 활명수는 소화제, 이렇게 의약품이랑 효능을 1대1로 매칭을 시키는데 하나의 약을 다양한 적응증에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약들이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FDA에서 승인한 위고비는 지금 비만 치료제로서 되게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위고비는 GLP-1의 유사체로 GLP-1 수용체의 작용에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고 네. 또 글루카곤의 분비를 감소하기 때문에 혈당 강화제로 쓰입니다. 또 동시에 GLP-1은 또 호르몬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도 작용을 해서 식욕을 억제하고요. 네네. 또 동시에 위장 근육의 운동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식욕 조절을 위한 비만 치료제로도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뭐 제약사들이 의약품 적응증 확대에 사활을 거는 데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제약사들이 기존 약의 적응증 확대를 시도하는 이유는 첫째로 특허 기간을 연장해서 후발 제품의 진입을 좀 늦추고 또 둘째로 적은 비용을 투입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함이에요. 적응증을 추가한다는 것은 기존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임상 1상이 생략이 되고 임상 2상부터 진행을 할 수가 있으며 또 만약 기존 용량이랑 동일한 용량을 사용하게 된다면 임상 3상을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개발 비용도 세이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응증이 확대되면 당연히 자연스레 매출도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것이 궁금한 요즘 과학 뉴스, 요즘 과학의 진행을 맡은 요즘과 강주환입니다.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팬들과 SNS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는 자신의 체중 감량 비결을 묻는 질문에 간헐적 단식과 위고비라고 답변해 위고비 열풍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 디스크에서 개발한 비만 치료제로 최근에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FDA의 승인을 받았는데요. 비만 치료제를 심혈관 질환 예방에 쓴다고? 라고 생각되지만 많은 제약사들은 위고비 사례처럼 자사의약품의 치료 범위를 확장해 의약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재다능 멀티플레이어 의약품에 주목하는 이유를 알려주실 오늘의 전문가분은 한성원 약사님입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조명이 조금 어두운 편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좀 밝지 않나. 또 약사님이 와주셔가지고 또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 내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네. 약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뭐 직업마다 다 말 못할 고충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또 약사라는 직업에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요즘은 약사들도 굉장히 다양한 갈래로 진출을 많이 하지만 네네. 이제 저는 지역 약국에서 일을 하는 약사로서 네. 이제 답변을 해보자면 보기에는 굉장히 정적인 직업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굉장히 오랜 시간, 장시간 서서 근무를 또 해야 하고 네. 조제실 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몸으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네요. 네. 네, 그래서 보기와 달리 힘도 좀 필요하고 오. 그만큼 체력 소모도 있다는 점이 이제 오. 대부분의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약국을 방문해 주시는 손님들은 다 어딘가가 불편하거나 아파서 방문하시는 거라서 그분들을 대할 때 좀 더 세심하게 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이 그렇죠. 마음을 또 어루만져 드려야 그렇죠.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서비스 직종들이 겪는 그런 고충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네. 생각한 것보다 몸을 써야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약사를 꿈꾸시는 분들은 강철 체력 꼭 네.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저 나름대로 또 공무원이니까 직업병이 있거든요. 네, 또 네. 어떤 직업병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저는 다른 약국을 구경하는 그런 직업병이 있는데요. 약국을 구경하신다고요? 네, 그게 같은 약을 여러 제약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네. 약국에서 취급하는 약이 좀 이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약사 입장에서는 약간 편집샵 구경하는 느낌처럼 아. 약국을 되게 재밌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약간 직업병이라면 직업병이고 제가 생각한 거와는 전혀 다른 직업병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지금 들려주신 얘기가 뭐 굉장히 재밌고 계속 좀 여쭤보고 싶긴 하지만 네네. 뭐 저도 제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오늘의 좀 뉴스로 돌아가가지고 네네. 아까 제가 굉장히 다양한 적응증에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타이레놀은 진통제
또 네. 활명수는 소화제 이렇게 의약품이랑 효능을 1대1로 매칭을 시키는데 아까 뭐 비만 치료제는 뭐 심혈관 예방으로도 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의 약을 다양한 적응증에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약들이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이미 약국에서 많이 찾으시는 그런 친숙한 것부터 말씀을 하자면 네. 일반 약으로 처방 없이 사는 탈모 치료 외용약인 미녹시딜이 있습니다. 네. 네. 이름에서처럼 이제 마이녹시딜이라는 게 성분명인데 네네. 이 약은 혈압을 낮추는 경구용 고혈압제로 임상시험을 하는 도중에 아. 임상시험에 참여 환자에게서 부작용으로 모발 성장이 관찰이 되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연구 끝에 로게인이라는 이름의 발모제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아. 네. 그래서 혈관 확장 작용으로 혈압을 낮추는 건데 네네. 이것이 머리에 동일한 양리 기전으로 작용을 해서 네네. 두피의 혈관을 확장시켜 네. 산소와 혈액, 영양분을 공급을 시켜주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두피에 있는 모낭을 자극하게 되고 활성화되면서 발모 효과를 내게 되는 거죠. 이제 머리에 영양분이 많이 가면서 그렇죠. 모발 맞습니다. 모발. 네. 네, 말랑말랑해지고 두피가 네. 이제 두피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마이녹시딜은 혈관의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는 그 칼륨 채널을 활성화시키는데요. 네. 그래서 칼륨 채널을 개방함으로써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그 결과 혈관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아그라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는 약이 그쵸, 그쵸. 있습니다. 네네네. 이 약의 성분인 실데나필은 원래는 이제 신장병 환자의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연구 중인 물질이었는데요. 임상시험 과정에서 음경 발기를 일으킨다는 그런 부작용이 발견되면서 네. 추가 연구 끝에 발기부전 치료제로도 승인을 받습니다. 이것도 부작용을 발견해가지고 새로운 적응증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거군요. 네, 맞아요. 이게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안 좋은 유해작용이랑은 또 다른 거여서 심장 근육에 원래는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관상동맥을 확장하도록 유지하는 작용이었는데 네네. 마찬가지로 이것이 음경에는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을 지속적으로 확장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혈액이 정맥내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고 네네. 혈액이 정체되면서 발기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야, 진짜 신기하네요. 그 우리 몸의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메커니즘 중에 그중 하나로 사이클릭 GMP라는 물질이 관여를 합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확장을 시키고 네. 그 다음 PDE라고 하는 어떤 특정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요. 이 실데나필은 PDE5라고 하는 그 효소를 선택적으로 억제해서 네네. 사이클릭 GMP의 분해를 막아 혈관 확장을 지속하게 되는 겁니다. 사이클릭 GMP의 이제 분해를 막으니까 혈관 맞습니다. 확장이 유지가 되는 거고 맞아요. 이제 그래서 발기가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맞습니다. 제가 진짜 발기부전 치료제로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원리에 네. 대해서는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네요. 그리고 아까 오프닝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던 그 네네. 일론 머스크의 다이어트 약 네. 위고비 말씀하신 네네. 거. 또 요즘 또 이게 핫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게 FDA에서 승인한 위고비는 지금 비만 치료제로서 되게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네. 이 위고비라는 성분은 세마글루타이드라는 물질이고 GLP-1의 유사체입니다. 그 GLP-1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식사 후에 분비되는 우리 몸의 인크레틴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네. 식사 후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위장관에서 분비되어 우리 몸의 인슐린의 분비를 자극하고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 그리고 식욕 억제를 통한 식이 섭취 제한, 그리고 위장관 운동을 억제하는 등의 작용을 합니다. 위고비는 GLP-1의 유사체로 GLP-1 수용체의 작용에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고 네. 또 글루카곤의 분비를 감소하기 때문에 혈당 강화제로 쓰입니다. 또 동시에 GLP-1은 또 호르몬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도 작용을 해서 식욕을 억제하고요. 네네. 또 동시에 위장 근육의 운동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소장으로의 음식도 천천히 이동을 하게 돼서 그만큼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끔 하기 때문에 네. 식욕 조절을 위한 비만 치료제로도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확실히 약사분이셔서 그런지 이제 설명을 이렇게 쭈루룩 해주시는데 뭔가 홀린 듯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비아그라, 미녹시딜 진짜 굉장히 많이 들어보고 익숙한 약들인데요. 이런 약들의 이제 작용 메커니즘이 다양한 적응증에 좀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발기부전, 탈모 뭐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약들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현재 가장 많은 적응증에 활용할 수 있는 진정한 의약품의 올라운더, 멀티플레이어 어떤 약인가요?
미국 머크가 개발한 블록버스터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입니다. 네. 이름이 키트루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 키트루다는 미국 FDA 기준으로 18개 암종에서 40여 가지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는 40여 약입니다. 개. 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암세포를 잘 공격할 수 있도록 돕는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적응증 확대를 위한 글로벌 임상이 매우 활발한 의약품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작년 기준을 말씀을 드리자면 전 세계 매출 1위를 하고 있고요. 엄청난 매출액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앞서서 40여 개 적응증, 네. 아마 이렇게 다양한 적응증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엄청난 매출액을 기록할 수 있지 않았나 예상이 되고, 사실 이건 약사님 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사실 의약품 얘기를 할 때 FDA 뭐 빠지지 않고 늘 얘기가 나오잖아요. 도대체 FDA가 뭐길래 의약품 얘기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건가요? FDA는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약자로 네. 미국의 식약처를 말합니다. 이게 어,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네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또 화장품 이런 어. 것의 허가와 등록, 그리고 감시, 수출입, 그리고 규제 등을 하는 그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네네. 품질과 안전성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각 나라의 약이 시판이 되려면 해당 국가의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네. FDA 승인은 미국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그런 뜻도 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신력을 보유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네네.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FDA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신뢰도 높은 평가를 거쳤다는 뜻이기도 해서 이제 발빠른 그런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약품 얘기를 할 때는 FDA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약사 입장에서도 홍보를 할 때 아무래도 FDA라는 것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게 가장 큰 네. 홍보 효과를 불러일으키니까 또 네. 그런 말을 자주 쓰고 또 저희가 자주 접하게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약사님의 설명을 통해서 다양한 적응증에 활용할 수 있는 의약품들의 사례를 좀 알게 되었는데 하나의 물건을 다양한 데 쓸 수 있다면 뭐 당연히 좋겠지만 뭐 제약사들이 의약품 적응증 확대에 사활을 거는 데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제약사들이 기존 약의 적응증 확대를 시도하는 이유는 첫째로 특허 기간을 연장해서 후발 제품의 진입을 좀 늦추고, 또 둘째로 적은 비용을 투입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함이에요. 네. 의약품은 이제 비임상 그리고 임상 3상을 거쳐서가 승인이 납니다. 실험실 연구와 동물 실험을 통해서 먼저 양리활성 물질을 개발한 다음 사람을 대상으로 1상, 2상, 3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은 최소가 한 10년 정도 되고, 그동안 이제 천문학적인 금액이 그 개발 비용으로 투입이 됩니다. 하긴 뭐 10년이니까요. 그렇죠. 다행히 이제 의약품은 초기 개발 단계부터인 전임상 단계에 특허 출원을 하게 되고 20년간 이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네. 그 기간 동안은 신약 승인 자료를 보호받음으로써 약이 개발된 뒤에도 몇 년간은 이제 제약 시장을 독점할 수 있게 되죠. 특허 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러 제약회사에서 카피약이 쏟아져 나오겠죠. 이제 이런 제네릭은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20%까지 떨어진 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오리지널 약 또한 약가가 하락이 되고 그에 따른 매출이 급락하게 되는 수순을 밟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큰 대형 제약사들은 개발한 오리지널 제품의 수명을 최대한 유지시키기 위해 특허 기간 연장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되는 겁니다. 오리지널사들의 제품에 대한 특허를 청구하고 있는 범위는 첫째가 물질, 즉 신약의 최초 양리 성분이 되겠고, 둘째로 적응증, 셋째가 제조 방법, 넷째가 바로 제형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특허를 네. 신청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적응증을 확대하는 것도 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적응증을 추가한다는 것은 기존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임상 1상이 생략이 되고 임상 2상부터 진행을 할 수가 있으며, 또 만약 기존 용량이랑 동일한 용량을 사용하게 된다면 임상 3상을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개발 비용도 세이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응증이 확대되면 당연히 자연스레 매출도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의 의약품을 개발하기까지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특허 연장을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연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의약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고,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출연해주신 약사님의 출연 소감을 한번 또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약국을 벗어나서 이제 늘상 하던 얘기와는 또 다른 그런 이제 재밌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돼서 저 또한 되게 즐거웠고, 또 최신 제약계의 이런 흐름을 저도 이게 알게 돼서 저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다음번에도 한 번 더 네. 출연을 어떻게? 좋은 기회가 있으면 네네. 언제든지 초대해 주시면 뭐 제가 또 나오겠습니다. 다음번에 한 번 또 의약품 얘기를 만들어야겠네요. 네. 그럼 좋네요. 네. 오늘 뉴스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약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만큼이나 좀 재밌는 얘기를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해요. 오프라벨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오프라벨은 의약품의 허가 외 사용이라는 뜻으로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적응증, 효과, 용법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새로운 적응증을 허가받기 위한 임상시험이 어려운 소아, 임산부, 희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하고요. 오래된 약물이나 특허가 만료되어서 시장 지배력이 떨어진 경우에도 대규모 임상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프라벨이 발생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오프라벨은 환자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서 동전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조화롭게 사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 양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의약품의 세계에서도 약을 개발하고 처방하고 사용하는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조화로움이 발휘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궁금했지만 사실 어디 가서 묻기가 좀 어려운 약에 대한 전문 지식을 풀어주신 우리 한성원 약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요즘 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욱 흥미로운 과학 뉴스로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